네, 신고를 받고도 놓쳤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영상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영상 보시죠. 네, 지금 한 도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지난 5일 새벽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요 SUV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나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정말 빨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운전자 가까스로 차량을 피합니다. 피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주행 차량 목격자는요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제가 볼 때 진짜 한 최소 140은 됐을 거예요. 속도가. 이 속도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진짜 거의 죽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역주행한 사람보다 경찰 대응이 화가 나서. 오 교수님, 보니까 역주행도 화가 났는데 경찰 대응에도 화가 났다. 이렇게 지금 목격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엉뚱하게 지금 출동을 시켜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 그 140km 정도로 지금 추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걸 따져보니까 저 사람 집이 저기 최초 신고자가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미 그쪽에 있는 다른 길을 해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산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것이고요. 가장 이제 관할이 이제 진주 쪽인데 진주하고 산청하고 이제 동시에 그 지령을 내려가지고 경찰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산청 쪽에 배치를 한 것은 그거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가까운 데부터 막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산청까지 간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01시 33분에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쪽 빠져나가는 아현 교차로까지 한번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차가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끝을 낸 거죠. 상황을 종료시킨 건데 또 실제로 그 차가 거기를 빠져나간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역주행 차량 발견한 지금 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진주경찰이 아니라 산청경찰, 또 멀리서 불렀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요. 그게 이제 진주경찰에도 지령을 내리긴 내렸어요. 내리긴 내렸는데 진주경찰은 사실은 이제 산청과 진주 갈라지는 저 지점 있잖아요. 저 지점을 막는 것이 맞는 말인데 이미 신고를 했을 때는 저 길을 빠져나가 버린 거죠. 양쪽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한쪽 가는 곳은 막혀 있지만 진주 쪽에 있는 길은 못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 쪽에서는 본인들이 지령을 했는데 아마 빠져나갔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저쪽에 배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수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죠. 경찰은 이렇게 출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산청에 먼저 원거리를 배치를 하고 그렇게 지령이 됐다가 이제 진주 쪽은 지령을 했다가 이제 다른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화재 사건이 있어서 좀 급한 일 때문에 이제 배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보면은요 이 역주행 140km나 속도를 내서 달렸던 이 차량 운전자 사실은 보면 음주운전을 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그렇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어느 날 14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이 돼서 경찰 조사받게 되면 나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 근데 이걸 또 입증할 방법이 없죠. 물론 전에 어느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먹고 왔는지 그걸 추적해보면 음주했다는 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술을 먹고 운전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첫 번째고 저렇게 역주행을 하는 경우는 대형 사고, 대형 인명사고, 참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저게 만약에 경찰이 좀 초동에 잡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이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어떤 사실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네.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경찰에서 좀 일찍 출동을 했다 하더라면 잡을 수 있었을 거고 음주운전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오 교수님 보면은요 결국은 바로 못 잡고 이틀 만에 시민이 열심히 해서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음주운전 가능성 얘기를 했지만은 현행범으로 잡았어야지 이거 음주 측정이 가능한데 결국 음주운전 여부는 이틀 뒤에 잡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죠. 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 신고자가요, 이 페이스북에다가 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위반을 했던 바로 이 역주행했던 저 사람이 신고자에게 사과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경찰에다가 이제 그 네.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46조 3에 의거해서 지금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음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을 결국 입건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은 것이죠. 네. 지금까지요 취재 수첩 Y 저 시민 그 역주행 차량 사건을 시민이 잡은 사건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